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미장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증시 오늘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섹터 안에서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보다는 특정 종목만 움직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안에서는 FST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종목의 선택이 중요해진 구간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작을 키워드로 테마와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쉽게도 로봇주들은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던데 네. 우리에게는 또 SPG라는 로봇주가 있으니까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SPG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쉽게 2% 모자라서 목표가를 도달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 남기고 나서 달성을 못하긴 했지만 추세가 완전하게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반에서 여기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오늘 정리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림이 나오진 않을지 아니면 여기를 잘 버텨줄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면 로봇주는 그렇게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소 흐름이 아쉬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하기보다는 목표 주가까지 충분히 더 기다려보자라고 전략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인 거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약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금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이 상호협정으로 받았던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도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상승을 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하나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관세 피해가 우려되면서 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었던 섹터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테마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테마일까요? 네, 제조업 하면 가장 커다란 타격, 여전히 또 시장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이번 관세에 대한 여파 때문에 대미 수출이 한 12%가량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쪽으로도 이제 관세 폭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 여파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8,300억 가량에 대한 손실이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우려감이 지속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협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는 25%로 이제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25%에 대한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모멘텀은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 테마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이라고 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8월 달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유럽과 동남아 쪽에 대한 수출이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수출이 더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위법이 계속해서 판결이 뒤집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관세까지 원상복구가 되면서 수익성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팔릴 수가 있을 거라는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여파가 당장 이제 3분기 실적에부터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감을 좀 덜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리스크, 단점으로 볼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호 관세에 대한 15% 협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없어진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0%냐 아니면 15% 원상복구냐 여기에 대한 트렌드로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항소에 대한 이제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패닉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에 대한 전기차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도 하나의 좀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첫 번째 테마 자동차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 관세에 대한 좀 리스크가 점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섹터도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도 보니까 3분기부터 관세 영향으로 비용 증가 압박을 느끼는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직구에 대한 성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우려감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직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제동이 될 수 있는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K뷰티도 8월에 대한 수출은 신기록을 했지만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속성 있는 증가율 둔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화장품도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이나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관세에 대한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우려감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산업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안에서는 APR에 안 좋은 루머가 들기도 했었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에 좀 들어간 흐름인데 또 어찌 보면은 하반기가 성수기란 말이에요. 장점으로 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장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K컬처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대언에 대한 흥행, 투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화장품 문화 계속해서 K컬처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화장법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K 컨텐츠가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자동적으로 PPL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광객이 다시 한번 한국에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출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강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게 화장품 산업의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테마의 단점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화장품에 대한 단점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한 맥락으로 미중 무역 경쟁에 따른 이제 반사 피해를 통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은 또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부과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노이즈가 만들어질 때는 좀 피해야 된다는 리스크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 테마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어떤 테마로 손을 드실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둘 다 워낙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동안 좀 많은 피해를 받았던 자동차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봤었던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골라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네, 자동차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8월 27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신사업 쪽으로 이제 새롭게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실적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을 거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로 들고 오신 거예요? 로봇주로 들고 오신 거예요? 로봇보다는 자동차, 로봇이 잘못 말할 뻔했는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찍혀야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대랑 GM에 대한 CKD 관련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대차를 만드는데 미국에 대한 생산 라인, GM 생산 라인을 사용을 해서 먼저 부품을 보내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품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가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보는 건 사실상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생산에 대한 라인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품은 추가적으로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현대모비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로봇에 대한 신사업 성장의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커다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신사업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사 이후에 한번 찾아봤는데 네. 자동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가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물동량을 채울 수가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수혜를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은 보장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했는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만나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현대모비스는 급락이 나타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지금부터 넥스트레이드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려서 40만 원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0만 원으로 비교적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를 이어서 전고점 탈환 가능해 보인다라고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만날 수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내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면 좀 더 빠른 정보들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